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대비 최종 마무리 팁에 대해서 설명드릴 박기성 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이렇게 큰 수고를 해왔는데요.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기간에 어떻게 수능 대비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선생님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수능을 대비할지, 그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학습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이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학습 능력을 믿으시고 특히 현재 자신의 학습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평가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말하는 평가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만의 학습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이 이 학습 계획을 실천한 다음에 자신의 학습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다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친 후에 기존의 학습 계획을 자신의 실력과 상황에 맞게 재수정하셔서 새롭게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또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런 1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선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만 짧게는 앞으로 수능 시험까지만의 그런 어떤 학습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보완할지 생각해보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새롭게 학습 계획을 세워서 또다시 도전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도 이렇게 정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고 다시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이 수능 영어에 있어서 특별히 약한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약한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최소한 하루에 2-3 문제만이라도 철저하게 복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들은요. 수능, 또 평가원 모의 기출, 그리고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선생님이 평가원 모의 기출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요. 여러분이 사설 모의 기출을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를 푼다면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어떤 문제들을 풀었을 때 그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력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한두 주 정도의 시간이나 한 달 남짓한 시간 내에 갑자기 실력이 확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절대 위축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또 수능에서도 점수가 떨어질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 경우에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가원 모의 기출로 또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이제 그런 방향에 아무래도 가깝지 않습니까? 평가원 모의 기출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뭐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 기출이나 EBS 연계 교재 문제들을 이제 충실하게 풀었다면은 이미 이제 난이도 분류나 또 틀린 문제들이 다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틀린 문제 위주로 약한 유형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남은 수능 기간까지 가장 현실적인 그런 수능 영어 대비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약한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여러분이 카테고리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이런 소재가 약하다거나 아니면 자신만이 뭔가 보충하고 싶은 내지는 보충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유형을 스스로 세우셔서 찾으셔서 그렇게 자신만의 학습 계획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문제들을 복습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별 차이를 만들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저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은요, 여러분이 현재 실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더 좋게는 여러분이 마지막 이 남은 기간 동안 큰 실력 향상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습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만 뭐 밤을 새면서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공부한다는 그런 이제 무리한 학습 전략은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주에 1, 2회 정도 실제 수능 영어 시험 시간에 맞춰서 스스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70분이죠. 2016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70분 시험 시간인데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존의 수능이나 모의 기출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풀어봤던 그런 문제들로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푸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이나 또 복습이라는 그 학습 효과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문에서 잘 모르는 어휘들이 있다면 바쁘시더라도 사전을 통해서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당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EBS 연계 교재에서 어떤 지문의 어휘를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충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휘를 여러분이 사전이나 최소한 해설지에서 복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 해당 지문이 실제 수능에서 변형 문제로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그 단어가 해당 문제를 푸는데 관건이 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여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그 어휘는 최소한 해설지 해석에서나 아니면 해설지의 단어 정리에서나 가장 좋게는 사전 및 사전에 나오는 예문을 통해서 그 단어를 정복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지문들 또 변형된 지문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요, 해당 지문에 그 문맥에 맞는 의미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있다고 쳤을 때 해당 단어의 뜻이 사전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해당 지문의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쓰인 문맥에 맞는 의미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 최소한입니다. 그리고는 사전에 실린 또 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특정 의미로 쓰인
그런 어떤 예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예문도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와, 이건 도움이 되겠다. 시험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특정 예문이 있다면, 실제 교재에 그 문장에 그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밖에 여백에 화살표를 이렇게 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해당 단어와 관련된 예문들을 여러분 빈 여백에다 적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해당 단어를 완전히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남은 2주간에도요, 꼭 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두세 문제의 지문만이라도, 한 지문에 두세 단어만이라도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수능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권해주고 싶은 복습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생 여러분의 입장에서 EBS 수능 연계 교재들을 아주 빨리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수능 영어 등급에 모든 게 달려있는 그런 학생이 아닌 이상 이렇게 연계 교재를 무리하게 짧은 기간 내에 다 복습할 걸 권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만약에 이런 복습 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고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복습 방법을 뭔가 효율적으로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행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BS 수능 연계 교재들의 지문 mp3가 ebsi.co.kr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여러분이 지문 mp3를 다운로드 하셔서요. 또 수능 영어 듣기 그 mp3도 다운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필요하다면. 아무튼 그 지문 mp3를 다운하셔서 그걸 들으시면서 지문을 눈으로 함께 따라가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한 가지 가능한 복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EBS 수능 연계 교재들의 지문 mp3를 듣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평소에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지문들을 충실히 공부해두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공부를 해두었으나 이 마지막 복습 기간에 집중해서 복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깊이 있는 복습이 안 되고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복습을 하시려거든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요. 또 적은 지문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최종 조언의 말씀인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시험 치기 전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평소보다 잠도 더 푹 잘 자고요. 특히 밤새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디션을 조절하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시험 당일날 스케줄에 최적화된 컨디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2016 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 8시 10분까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8시 40분부터 국어 영역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 치기 전 수능 시험이 다가오기 전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 평소에도요. 그 시험 치는 스케줄에 맞춰서 그 시험 치는 시간에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자, 평소부터 아침에 일찍 여유있게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이 시작되는 8시 10분 입실 완료 시간이 8시 10분에 한 2시간 정도 전이죠. 예를 들어서 6시 10분입니다. 그때에는 일어나셔서 한 6시에는 일어나셔서 이제 식사도 하고요. 바로 식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이 자기 긴장을 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어떤 시작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식사도 거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뇌에 그런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로 이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해주셔야 두뇌에 그런 합당한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도 거르지 마시고 또 간단한 체조도 해주시면서 긴장도 풀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수능 시험 때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노력해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실제 시험 때 실수해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시험 마무리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끝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캠퍼스를 활보하는 누비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박기성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